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이 시간은 지금 우리나라 현재 금융가에 완전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의 워린 버핏, 동학개미의 대장 이라고 불리우는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사 대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존 리라는 분은 사실은 미국에서 펀드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기록 쭉 경력을 보니까 84년도에 미국에서 월가에 자기가 이제 근무할 당시에 코리아 펀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때 자산 600억이었는데 1조 4천억까지 자산을 키웠다. 19년 만에. 그러니까 84년도 해가지고 19년이면 얼마죠? 2003년입니까? 까지 600억 펀드를 무려 1조 5천억으로 성장시켰다. 아주 그래서 전설적인 인물이 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한국에 몇 년 전부터 돌아와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자기가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면서 계속 이 주식에 대한 어떤 개념,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투자 이 부분을 계속 주장을 설파를 하면서 나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지금 주식이 완전히 대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 특히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지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들은 보면 저도 쭉 유튜브하고 이런 텔레비 방송하는 걸 쭉 봤는데 정말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신선하게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이분이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게 집을 사지 마라. 부동산 투자를 왜 하느냐. 이런 게 저는 가장 먼저 와닿았고, 우리 젊은 20, 30대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좀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 지금 광풍이 불어가지고, 아파트 지금 못 사면 완전히 영원히 못 살 듯이 지금 불안에 떨고 젊은 친구들이 청약 광풍이 불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를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아파트는 지금 보급률이 200% 넘어가는데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도 한국에서 지금 월세로 살고 있다. 15억짜리 아파트에 월세로 300만 원 주고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을 사지 마라. 집 살면 전 재산의 80%가 아파트, 집 이런 데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건 너무나 위험한 어떤 그런 투자 개념이다. 만일 그래서 대출 받아서 한 아파트가 폭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례로 이제 저희가 리만 브러더스 사건, 2008년도에 일어났던 일,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주식, 부동산 폭락, 부동산 지금 버블이 꺼져가지고 일본은 10년 그냥 불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갖지 말고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를 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게 재산을 불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라. 그 말은 제가 이분은 이제 정권 운용사였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 대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집의 어떤 소유성의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반론이 댓글에 많이 나옵니다. 그건 우리나라하고 맞지 않다. 그건 먼 딴 나라 이야기다. 이래 이야기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또 부동산을 우리가 많이 가질 필요도 없다. 사람이 계속 줄잖아요. 인구가 줄고 아파트는 많이 들어서고 그렇다 그러면 집값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계속 이제 화두를 던집니다. 사교육비를 쓰지 마라. 우리나라가 애들 사교육비 들어간 데 드는 돈이 연간 30조다. 그 30조를 사교육비를 쓰지 말고 애들을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시켜가지고 투자를 시키면 그건 걔들이 5살, 6살 때부터 금융투자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그 사교육비를 애들한테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20, 30 후에는 엄청난 자산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젊은 친구들의 어떤 그런 욜로족 행태, 소확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그야말로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뭐 이렇게 완전히 지금 최근에 젊은 친구들의 20, 30대의 어떤 그런 행태에 대해서 과감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 사지 마라. 차를 왜 사느냐. 차 살 돈으로 그 유지비로 투자를 하라. 자기도 뭐 차가 없다고 합니다. 차가 없이 시내버스나 뭐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그런 어떤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사실은 젊은이들한테 참 많이 와닿고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사실은 집 사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고정 수입을 만들기도 힘들고, 애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애들 사육비를 안 쓸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참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존니 대표의 어떤 이런 이야기, 그래도 전설적인 투자자 아닙니까? 한국의 워렌 버핏, 동학개미의 대장이라고 일컫는 이분 존니의 이야기가 젊은 20, 30대 층들한테 정말 좀 뭐라 그럴까, 좀 솔직하게 아주 시원하게 좀 듣기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어도 그런데 내가 과연 뭐 이렇게 내 전 재산을 아파트에 묶어놓고 지금 끙끙거리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좀 여유있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 이분의 강의라든지 이런 게 유튜브에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거의 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지금은 뭐 공영 TV, 방송, 라디오, 종편 뭐 할 것 없이 다 나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현재 세태를 너무나 많이 대변을 하고 있다. 이분이 작년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석 달 동안 구독자 수가 100명이었대요. 100명인데 지금은 뭐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10만이 넘군요. 지금 24만 명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 스타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는 이유가, 저는 물론 악플도 있고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한국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 희망을 좀 버릴 것 같은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 내 아파트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청량한 신성감을 주면서 역발성의 어떤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도 보면, 주식 투자를 자기는 5년에서 10년 이상 장투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여유자금으로 빚내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뭐 단타, 그러고 뭐 하루 이틀 일주일 만에 팔고 사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돈을 가지고 카지노 간 거와 마찬가지다. 정선 강원랜드 가가지고 도박하는 거와 똑같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다. 투기다. 그렇게 하지 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좀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식을 개인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말 저 장투로 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도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는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장투를 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 그리고 경쟁자가 없는 기업, 그리고 CEO가 아주 믿을 만한 회사, 뭐 이런 것들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회사들은 경쟁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한히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그럼 동의를 해서 저도 주식을 좀 샀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은 맞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카카오나 네이버나 삼성전자는 경쟁자도 없고 앞으로 한참 그냥 그렇게 무한정 갈 수 있는 그런 주식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주주가 되면 내가 이재원 대표나 누구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동격의 어떤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팔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독점적인 지위가 깨질 때 팔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경쟁적인 리스크가 생겼을 때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한계가 왔을 때 정리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뭐 간단 명료하죠. 저희가 그랬습니다. SK텔레콤을 사가지고 9년 동안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왜 팔았냐고 물으니까, 처음 살 때는 SK텔레콤을 그냥 그야말로 사람들이 핸드폰을 못 가져서 난리였는데 9년이 지고 나니까 한 집에 뭐 없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 2개, 3개씩 가질 정도로 포화 상태가 됐다. 그래서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어떤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SK텔레콤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을 잘 선정해서 사야 된다. 그 당시 SK텔레콤은 뭐 거의 독점적이었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골라서 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분은 일단 부동산 가지는 데서는 부정적이고 사교육비 들이지 마라. 그리고 연로족 안 된다. 조금이라도 저축을 내가 투자를 해라. 그래야 노후가 이제 안정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젊은이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근금 전략하고 신혼여행 가지 말라 할 정도로 근금 전략하면서 차도 사지 말고 투자를 해서 재산을 늘려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주식 투자든 아니든 이분들의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젊은이들에게 아주 공감을 얻게 하고, 또 지금 이 시기에 어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판에 이런 경제적인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뭐 들어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가고 해서 저도 조금 이분의 어떤 투자 방식을 좀 따라볼까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존 리, 우리가 말하는 동학개미의 대장의 유튜브 강의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학개미들이 결국은 존 리 대표의 어떤 권유, 충고에 의해서 투자를 했고,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몇 달 새에 수익을 거뒀지 않습니까? 물론 더 앞으로 삼성전자가 더 큰다고 보면 더 가능성이 있다. 이분이 주장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주식, 저도 관심을 좀 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존 리 대표의 이야기를 단순히 그냥 뭐 주식 증권회사, 투자사의 대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금융 문명을 지우는 마인드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존 리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간단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